모든 집단은 생존 유지 본능이 있어요. 또 생활도 해야 돼요. 늘 상대 세력과의 경쟁을 해야 되고 때로 협력도 해야 되지만 그럼 문화를 받아들일 때도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강요된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조선의 4대 부들도 그런 측면이 보여요. 우리 역사는 반대 역사가 아니다. 한반도와 만주와 바다와 일본 일부가 우리 고대문의 핵을 이루었었다. 우리는 생존도 중요하고 편리한 생활도 중요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치지향적이고 선함을 추구해야 되고 이것이 인류를 다른 존재물과 차별화시킨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해요. 그러나 가장 사람답게 살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미래가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지향하는 문명권 그랬을 경우에 나는 우리를 모델을 삼는 거예요. 윤명철 교수와 함께하는 유라시아 오디세이 드디어 우리 민족의 시작부터 정말 여러 곳으로 뻗어나갔던 또 그 모습까지 총 정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봤고요. 이제 만약 혹시 오늘까지 이 유라시아 오디세이를 못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방송을 반드시 보시고 다시 역주행을 한번 좀 하시면서 네. 하나하나 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나는 사실 이거 듣기 전에 우리 민족의 뿌리는 백두산인 줄 알았어요, 진짜. 백두산도 뿌리 중에 하나죠. 네. 그 뿌리. 윤명철 교수님 일단 모시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이 16회째예요. 그런가요? 네, 유라시아 오디세이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데 16회면 딱 그 대학 강의 16주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어떤 건데 그러네요. 네. 정 PD님은 정말 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맞아요, 16주네. 네, 보통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지금으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돌아가거든요. 네. 사마르칸드 대학교 강의가 그거예요. 그랜드 실크로드예요. 그랜드 실크로드. 근데 그거를 학생들의 첫 강의 때 중요하지만 나는 유라시아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본다. 그리고 제가 전체를 이야기해 줬는데요. 저도 이번 강의할 때 첫 시리즈의 첫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실크로드만이 아니라 여기는 동서로 6개의 길이 있었고 남북으로도 있고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네네네. 자, 하여튼 이 유라시아 넓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이 대륙을 과감히 오고 갔던 우리 수많은 조상님들 일단 우리의 뿌리가 어디부터 왔는지 뭐 일단 바이칼 등등 해서 한 8군데가 이제 네. 우리 땅에도 당연히 살고 계셨고 8군데 루트를 통해서 이제 오셨는데 그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또 그 뒷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8군데가 다 우리 민족이 예전에 점령했던 곳이다. 그게 아니라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은 다양한 곳에서 이른바 조상들이 영향을 끼치고 해서 그냥 모여드는 나라다. 네. 우리는. 네. 우리는 모이는 곳이에요. 그 일부가 진출하는 건데 워낙 터가 좋은 곳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기존의 지식인들과 역사학자들과 다른 견해는 지금 이 땅 우리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 여기는 이 지구상에서 생태 환경이 가장 좋다. 먹거리가 제일 풍부하다. 그다음에 자연재앙이 없다. 그 지정학적으로 외부 세력의 침략을 거의 또는 잘 안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좋은 조건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유라시아 세계를 사실 학자로서 이런 의무감도 있는데 나만큼 지구 역사 이래 유라시아를 종횡무진한 학자는 없다. 학자로서. 그랬을 경우에 제 의무감이 있어요. 전체를 통일하는 그런 생각과 이론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상대 비교라는 겁니다. 뭐든지 중요하지만 역사도 상대를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상대 비교할 만한 능력도 여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계를 보니까 유라시아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조명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너무 좁게 볼 필요가 없어요. 반도세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쭉 배웠더니 반도세관. 네, 그렇죠. 반도다. 반도라는 용어 자체 제가 거부해요. 우리 민족은 반도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한육도라는 제가 용어도 30년 전쯤 만들어 쓰기 시작했고 한육도. 한육도가 무슨 뜻이에요? 대륙 플러스 섬도자. 한반도가 아니라 한육도다. 네. 한반도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남북 시대 이전은 전부 다 우리 역사가 아니에요. 중국의 동북공정과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용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를 학계가 전반적으로 이 용어를 검토해야 돼요. 그 밖에도 우리가 쓴 용어들은 전부 다 100년 전 이때 일본인들이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신화라는 용어도 마찬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 돌아오면 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는 이제는 좀 넓게 봐야겠다. 범공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라시아 전체의 연결성 속에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거시적으로 보는 거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시간적으로도 이제는 먼 시기부터 현재 거쳐서 미래까지도 염두에 둔 시각을 가져야 돼요. 먼 시기는 우리가 말하는 신석 시대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 시대까지도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정착한 사람들은 전기 구석기 시대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산 사람들은 먼저 살았던 사람들과 또 그 공간과는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네. 세월은 계속 변하잖아요. 시대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시대가 있고 시대마다 시대 시스템이 있어요. 예. 시대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시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는 늘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주름상자 이론을 적용하는데 주름상자가 이렇게 접혀지잖아요. 이런 사고를 당대적 사고로는데 원래 인류의 역사는 쫙 폈을 때가 제대로 보여요. 주름상자를 쫙 펴게 되면 이 불교에 보면 연등에도 코끼리도 있고 동자승의 웃음도 있고 보살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거시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린 늘 주눅이 들었어요. 우리는 늘 남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그것도 꼭 중국만 생각해요. 그리고 늘 수동적이에요. 정치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문화력이 모자라서. 그건 잘못된 사고죠. 그런 집단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제가 질문 드려요. 우리나라 지식인들한테 그런 집단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에만 적용시키라고 그러죠. 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모든 집단은 생존 유지 본능이 있어요. 또 생활도 해야 돼요. 예. 늘 상대 세력과의 경쟁을 해야 되고 때로는 협력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그럼 문화를 받아들일 때도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강요된 거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심지어는 조선의 사대부들도 그런 측면이 보여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만 봤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 문화만 생각해요. 아니 우리 민족이 성장되는 근간은 원래 중국 문화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문화도 있었지만 이태에 살던 형성된 문화도 있지만 외부 세력을 염두에 두게 되면 흔히 말해서 서북 방향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전체가 연결돼요. 우리는 늘 중국만 생각했잖아요. 그 중국도 어디냐면은 현재 북경이라든가 화북지방이라든가 양자강 유역의 그 문화만. 예. 중국도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연결된 문화들이 중국으로 모여들어가지고 그게 또 우리에게 전달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중국 문화 이전에 이런 문화도 봐야 되고 또는 중국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연결된 이 북방 초원유목 문화도 봐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렇죠.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맨날 받아들이기만 했냐? 아니죠. 그런 문화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배가 들어오면 그냥 빈배를 갑니까? 마차가 오면 빈배를 갑니까? 너무 상식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다못해 무역만 하더라도 수입만 합니까 우리가? 수출도 하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럼 무역망이 호의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오기만 합니까? 가기도 하지. 이럴 때는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 고조선 유민들도 고구려 멸망의 고구려 유민들도 발해 유민들은 다 서북 방향으로 빠져나가거나 중국으로 가잖아요. 일본 열도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7,000년 전부터 교류가 있었지만은 BC 4세기 또는 3세기부터는 조직적으로 진출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깥으로 진출하게 됐잖아요. 네. 문화도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만약 중국의 전형적인 그 유교 문화라든가 한자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용하지만 나머지 문화는 다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동시대, 고조선 시대 때 고구려 발해 이 문화들 보게 되면은 초원의 유목 문화랑 사이가 문화랑 다 연결돼 있잖아요. 왜 그걸 망각하죠? 그게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삼면이 바다잖아요. 바다를 통해 가지고 시레인을 통해 가지고 올라 인도까지 연결되잖아요. 중국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미 기원전에 로마 지역과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다를 통해서 제가 오키나와 못했지만 다 나가잖아요.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다양성이 있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본 역사관은 반도사관이나 육지사관이 아니라 해륙사관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유기적 역사관. 그쪽으로도 이쪽으로도 다 교류를 했으니. 그럼요. 그 지난번에 제가 베이징 가서 사회관에서 발표할 때도 내가 먼저 항복자로서 해륙사관, 해륙교통망
해륙 문명론을 발표했는데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1대1로 전략을 내세웠다. 내용으로 말하면은 그건 1대1로다. 해륙 문명론이다. 그러나 그 전에 발표한 건 뭐냐면 이미 쿠빌라이 때 중국에서는 나 같은 해륙적 사관을 가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역사는 반대 역사가 아니다. 한반도와 만주와 바다와 일부가 우리 고대문의 핵을 이루었었다.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기도 했다. 근데 교수님 그거는 그럼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제가 얘기 말씀드려요. 그런데 왜 우리만 그렇게 생각을 안 했냐고 제가 역으로 질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어디서 요 사람들은 여기에 모여서 다른 데는 나가지도 않고 그냥 단일 민족으로 평생 여기에서만 살아왔어 하는 나라는 드물겠죠. 지구상에 없어요. 당연히 섞이고 움직이고 하면서 그 방향이 다를 함의로 뿐이지. 오지도 섞여요. 그러니 섞이다가 한반도에 정착한 사람들은 우리나라고 섞이다가 대만 섬까지 가면 대만인이고 그렇죠. 섞이다가 그 중국이 자리 잡으면 그걸 중국인이고 또 섞일 수도 있고 섞일 수 있죠. 그렇다면 두 가지가 궁금한데 하나는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떤 점에서 훌륭합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사실은 뭐 좀 자긍심도 좀 느끼고 괜히 그냥 뿌듯하 보려고 사는 거가 꽤 있으니까 교수님의 학설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그럼 뭐가 훌륭하냐 하는 게 궁금하고 다 어차피 섞이다가 기원이 이렇게 이런 거라면 역사는 왜 공부하지? 라는 생각도 조금 좀 근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우리 민족이 얼마나 훌륭한 민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도 훌륭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우리 민족이 약간 뭐 실수한 거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거 좀 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은 해왔는데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뭐 교훈 삼을 것도 별로 없고 아니죠. 다른 너무 나라 많죠.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첫 번째 질문은 뭐가 훌륭하냐 이런 거잖아요. 네네. 예. 저는 첫 번째 여기 온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첫 번째 민족성을 저는 탐험 정신으로 발표를 했어요. 여러 군데 발표가 됐지만 멀리까지 왔다. 탐험 정신인데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온 사람들은 우리거든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석까지 왔지. 네, 그런데 거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그 정보는 알았을까?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구석 시대도 오고 갔고 최소한 5만 년 전에 인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다. 지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린 BC 15세기경부터는 흔히 말하는 유목민족들이 본격적으로 기마군단이 움직이잖아요. 모바일리티 시대가 전격적으로 도래하니까 이 땅이 살기 좋았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그에도 충분히 알려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오로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어디나 다 해는 뜨지만 여기는 해가 처음 뜨는 곳이에요. 제일 동쪽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우리니까 당연하지만 센트럴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안 그렇잖아요. 뭐 그런 나라도 있고 안 늦게 뜨는 나라도 있죠. 아니 근데 해가 뜨는 곳을 우리 보잖아요. 가장 센 데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특히 빙하기가 끝난 다음에는 일단 따뜻한 곳을 찾아요. 특히 신석기 문화가 시작되잖아요. 빙하기가 녹고 간빙이가 시작됐다는 것은 농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건 가장 적합한 지역은 따뜻한 곳이에요. 물기가 많고. 그럼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중앙아시아라든가 대륙에 있는 사람들의 치명적 한계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강이 물론 있지만은 강만은 부족해요. 강과 바다가 있는 곳이 인간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치. 최근에 이론들은요. 물가 인간설이라고 그래도 네이키드 에이프 그래가지고 인간은 사바나라는 가설이 깨지면서 아직은 다 안 깨졌죠. 사바나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물가에서 업으로는 과정 속에서 진화했다는 게 최신 이론들인데 좀 시간이 가이되고요. 저는 일찍부터 물가 문명설을 주장했어요. 인류의 문화는 물가에서 발견됐다. 가장 손쉬운 것은 물고기를 잡고 물풀을 뜯어 캐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사냥을 하냐 맘머스를. 그렇지. 그건 영화죠. 일부 발견되지만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만큼 물이 중요한데 여기 우리가 있는 곳은 해가 뜨니까 가장 좋고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맹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우리잖아요. 우리. 아, 그것도 좋은 자연환경. 최고죠. 그보다 더운 게 어디가 있어요. 일본이 먹습니까? 덜하죠. 중국은 못 먹잖아요. 그렇게 차가 발전했죠. 유럽은 맥주라든가 와인이 왜 발전했습니까? 물을 못 마시니까 그렇죠. 석회 섞여서 그런 그럼요. 거죠. 음. 근데 이런 나라가 매우 드뭅니까? 그냥 거의 드물죠. 개울물 퍼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네. 우리 선생님 모르겠죠. 우리 어렸을 때는 소풍 갈 때 그냥 갔어요. 네. 왜냐면 산물 먹고 냉가물 마셨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네네. 생태환경이 가장 중요해요. 인간은 아. 꽤 오랜 기간 동안은 생존적 존재예요. 생존을 위해 살아온 곳이 인류 역사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는 게 우리 민족의 생태환경이 좋단 말이죠. 장점이다.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 찾은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온 거죠.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모세 이야기라든가 가나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얘기는 안 하죠. 살기 좋은 곳 향해서 집단적 이주 현상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포장하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왜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우리가 늘 프론티어즘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 민족의 이 탐험 정신은 얘기를 안 하죠? 그게 한 50년에 걸쳐서 저쪽 중앙아시아로부터 한반도까지 찾아서 왔다면 진짜 훌륭한 탐험 정신인데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조금씩 왔다가 저기 한번 가볼까? 남아 있을까? 조금씩 가보고 그렇게 해서 퍼져온 거라면 역사가 원래 그런 거예요. 탐험이라고 하기는 좀 아니 역사가 그런 거예요, 원래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처해가지고 얘기하잖아. 단계적으로 그렇죠. 오랜 예. 기간에 걸쳐서 왔다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고 온 사람들의 집단의 후예라고. 올 때 그 사람들이 당대 오는 게 아니에요. 수십 세대에 걸쳐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끝까지 온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얘기가 빗나갔는데 해가 뜨는 것은 관념적으로 인간에게 중요해요. 모든 인간이 해를 숭배해요. 하늘 숭배와 함께 해 숭배가 중요한 것은 이 양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가 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초문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을 숭배하는 천숭배 신앙이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동시에 해를 숭배하니까 우리 민족의 지명이라든가 인명이라든가 왕명에 보면 해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 해 들어가잖아요. 어디 뭐가 들어가죠? 박혁구세도 그렇고 뭐, 해모스도 헤브루, 그렇고 뭐. 해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백수산도 마찬가지로 해랑 연관돼 있잖아요. 이 해예요. 그래서 고개 깨우거리신 건 좀 이의가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동쪽 끝에 있는 아니죠. 거지 사실은 일본이 더 동쪽에 있으면 있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 예. 일본은 브랜치예요. 동쪽이 끝이고요. 여기는 원래가 조목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오랜 기간을 거쳐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일본에 이식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서 스타일이 변하게 되고 일본적 독특한 생태환경 속에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란 국가는 해가 뜨는 가까운 곳이라고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문망주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해와 연관됐어요. 그 우리와 연관된 거죠. 그렇지만 거긴 브랜치고 동쪽 끝은 여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살기 좋은 곳, 여기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해를 지향하는 사람들 이 정신성을 제가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초원의 유목민들의 역사의 문명의 흔적과 예. 중국 쪽에서 문명의 흔적과 우리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기는 거대하거나 화려하거나 조직적이지 않다.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 간에 서로가 추상적으로 갈 수 있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흔히 말하는 공존과 상생의 세계관을 가졌구나.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무덤의 구조라든가 아니면 유물을 볼 때든가 그런 보면 이제 기호를 읽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독특하게 우리가 특히 더 상생.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거대한 무덤을 축조했을 때 그리고 그 무덤이 마야나 잉카처럼 거대한 모대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배계급을 위해서 했다든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할 때 완전 억압과 통치 방식으로고 신분과 계급이 분명한가 이거 다른 거죠. 우리는 어땠어요? 우린 조금 거죠. 우리나라에 노예제도가 어디가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이들이 얘기했는데 옛날에 무식했을 때 몰랐을 때 막스주의를 받아들여서 노예제란 말을 쓴 거지. 노예란 존재가 있는 것과 노예제도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었죠. 당연히 노예는 있었지만 노비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노비를 노와 예로 구분해요. 남, 노, 여, 예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식구 공동체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 식구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독특한 생태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 식구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자급자족이 가능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 가능한 거니까 화폐 경제는 물론 중요하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제 와서는 농업이었었지만 그 전에는 물론 상업도 있고 공업도 있었지만 만약에 거대한 군비 산업을 발전시킨다거나 방사능이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사치품을 많이 만든다든가 아닌 거죠. 건축물을 보더라도요. 아무리 우리가 이런 환경이라도 지배계급이 마음만 먹게 되면은 엄청난 노동력과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경복궁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엄청나게 지배계급이라든가 왕의 위협과 권위를 나타내는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도 우리가 볼 때 우리처럼 소박하고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위압적이고 광개토당 비문은 중국의 비와는 달라요. 광개토 비는 살아있는 비라고 제가 신령석이라고 부르고 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심었다라고 표현을 써요. 이거 유기체적 사고가 아닌데 이런 것들 비롯해서 저는 비파행동검도 그렇게 봐요. 다 거기에는 우리 민족은 일본 사람들이 나쁘게 표현한 거예요. 세키노다 다시 야나기 무네시 같은 사람이 우리 민족 소박성, 슬픔, 애상 이런 표현을 썼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그러나 서구의 기준과 중국의 기준과는 달리 우리는 소박하고 그다음에 내적인 미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문화다. 이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증거들은 반복되지만은 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호를 읽어내야 돼요. 이를테면 여기 있다. 아 여기 있구나. 이거 보면은 이게 비평동검이잖아요. 예. 왜 이런 검을 만들어요? 근데 저게 다른 검보다 특징이 제가 지난 있어요?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중국식 동검, 북방식 동검, 그리고 이 비평동검을 왜 이런 걸 만들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청동 거울이 다 청동 거울이 없는 집단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 청동 거울은 이런 형태로 이런 문양과 이런 기술력을 동원했을까? 이거 해석하는 게 학자들의 의무잖아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동안. 아, 저 검이 저렇게 비파형이라는 게 악기처럼 생긴. 이게 비파용동검은 일본인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거부감도 생기지만 비파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나라 검은 우리가 다 분석하잖아요. 지금 엑스칼리버도 분석을 하고 다 분석을 하고 다 분석해요. 거울도. 왜 우리 거는 안 해요? 난 그게 이 나라 지식인들에게 예술가들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 우리 거는 안 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고인돌도 마찬가지예요. 네. 고인돌 형태가 이렇다는 건 누군 못해요. 단지 왜 그들이 고인돌은 이런 토해를 선정해가지고 왜 이런 형태를 만들었고 왜 주변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왜 이런 식의 의례를 행했을까.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의 사상과 세계관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피라미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피라미드 같은 거 유튜브 보면 인기 많잖아요. 피라미드의 거대함도 있고 거기서 보면 천체를 관측할 수가 있고 시리우스 별과의 관계성. 그럼 우리는 없었나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고구려의 광개토장릉도 그렇지만 특히 장군청 같은 경우 완벽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떤 수리를 가지고 어떤 기하학적 모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떤 철학적 메시지와 함께 로직이 들어가 있는가. 왜 분석을 안 해요? 나 외에는 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노력이 기울어지면 네. 우리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훌륭하다. 이런 거는 저는 중국적 기준이라든가 서구 근대 문명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장 사람답게 살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미래가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지향하는 문명권 그랬을 경우에 나는 우리를 모델을 삼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게 그거예요. 인류 문명의 새로운 모델은 시간적으로 나는 한민족의 일원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우리 민족의 고대 역사. 그래서 제가 원조선이라 말 쓰는 거는 이유가 프로토란 말은 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고조선이라는 용어 대신에 원조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걸 모델을 삼고 공간적으로는 옛날 한참 생태 환경 이랬을 경우에 1960년대부터 본격화됐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소개된 게 뭐냐면 라닥 지방 아니에요. 라다크. 예. 그리고 훈자국. 근데 지금 오염됐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고립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생존력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런 공동체적 의식 이런 세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딜까? 제가 찾은 곳이 중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 오지. 그래서 제가 파미르라든가 이런 이식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런 문화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거점으로서 사마르칸드라는 대학을 택한 것뿐이지. 네. 또 그쪽에 초빙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의 미래성 네. 그러면은 저는 뭐 제가 끝이 없이 얘기할 수가 있고요. 뭐 책도 있고 좋게 보자면 그러네. 뭐 끝도 없이 좋게 볼 수는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노비 문화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있죠. 있었죠. 전 세계에 그런 없는 데는 없어요. 예,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아마 그거를 스스로 비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다른 데 가서 좀 잡아온 사람들 노비로 많이 쓰는데 우리는 우리 식구들 노비를 썼지 뭐 그냥.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안 만든 거랑 뭔가를 못 만들어서 그냥 안 만들어서 그게 소박하다 내지는 그렇게 좀 소소한 문화로서 뭐 생명체를 존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르죠. 조금 너무 합리화한 것 같아요. 예를 아니죠. 들어 우리가 과거에는 자연보호를 잘했겠죠. 근데 그게 자연보호를 하려고 해서 뭐 그린 이 정신으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 무슨 산업화를 못하고 뭘 개발하지 못했다고 해서 야 역시 우리 민족은 자연을 잘 보호할 줄 아는 민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그냥 잘 포장하기 위한 수사 정도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예. 예전에 그런 논리가 그런 반박이나 논리가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학문이 발달했잖아요. 음. 그래서 환경 생태, 환경사학 이런 것이 그 연구가 되면서 네. 인류는 문명의 초기 단계부터 생태의 환경을 썼다는 게 나와요. 기록들이. 그런 연구들이. 그리고 인류가 초기 문명들이 많이 멸망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등등이. 네. 거기는 생태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거니까 생태 환경에 대한 보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춘추 전국 시대쯤 오게 되면은요. 많은 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환경과 연관된 이런 것들이 글에 나와요. 환경의 보호성.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내가 말한 조선은 근대에 말하는 그 일시조선. 거기서도 환경 문제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문화권을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샤먼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를 어디다 두는가는 달랐어요. 이를테면은 정말 내가 시급할 게 저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생존이란 걸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때는 지금 정 선생님 말이 맞아요. 네. 생존을 중요시 여기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생활이 있어요. 그다음에 생선이란 말 언젠가 했었죠. 선함을 지향한다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생존 능력을 볼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한 문명을 생각하고 도시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유물의 흔적을 봐요. 그리고 산업의 발달.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소수 사람들이 다수를 지배하거나 다른 집단을 억압하거나 노예를 조동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4대 문명이 대부분 그래요. 예. 근데 우리처럼 이런 생태환경 속에서는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없어요. 생태환경.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있었는데 평화 내지는 인권 내지는 소박 같이 때문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거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있는데 생태환경 속에서 우리는 중국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이집트처럼 그렇게 거대하고 조직적이고 지배 관계 이런 관계를 할 수 없는 생태환경이다. 생태 환경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자연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를테면 우리는 넓은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농사짓기가 넓은 데가 없어요. 도시가 건설될 수가 없어요. 사통 발달이 안 되니까 교통이 발달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문명이 그렇죠. 만들어지기 쉽지는 않은. 아니 우리가 말한 그 고전적 의미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걸맞게 행동해요.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택해왔었고 여기 속에서 최단으로 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은 정치적 야심이 강하고 권력이 강해요. 화신이에요. 그렇다면은 백성들을 억압해서 노동력을 집중시키고 노예화시키고 그다음에 산업도 한국들 모아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축물도 안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바라볼 때 신미안이 다르잖아요. 이럴 때면 화려한 거 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그맣지만 소박하고 내적인 미를 소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후자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도 그런 면이 있었지만 이 생태환경 속에서는 그런 세계관을 갖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걸 거부하는 때가 많이 있다니까 우리도. 그런데 문화권 다른 문화권은 말도 할 수가 없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 똑같이
남만주일 때를 활동 무대를 했던 선비족들이 있잖아요. 또 그 위에 있었던 거란족들이 있었잖아요. 또 있잖아요. 우리만 퉁구스 여진족들이 예, 있었잖아요. 예. 각각 예. 그들이 나라를 세웠죠. 그럼 그들이 지배했던 방식과 그들이 만들었던 문화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다르죠. 왜냐하면 다르죠. 한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과연 그랬다는 건 권력을 그죠. 모든 것을 특별한 왕이라든가 소수 집단에서 모든 걸 집중시켜서 그 위주로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도로가 나기 어렵고 아니 평지가 그런 면도 없고 아까 있었죠. 그런 면도 예, 있었지만 예, 그래서 그런 그걸 무시하고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도 이를테면 이 선생님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지도자가 들어 페어플레이 안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옆에 사람이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타격 주고 그렇지. 그래도 하잖아요. 네. 이것과 이걸 배려하는 건 다른 거죠. 물론 그렇죠. 예, 그런 문화가 개인과 개인도 있지만 집단과 집단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찾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물증은 학문이 발달한 거예요.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학문이 발달하면서 기호학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호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기호.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라서 여쭙는 건데 다른 나라는 왕권을 키우든가 지배계급의 그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어서 그렇죠. 피라미드도 만들고 만리장성도 쌓았는데 우리 민족은 그러려면 그럴 수는 있었으나 어떤 다른 이유나 가치관 때문에 안 했다는 조건은 나빴지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다고 주장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한테 그렇다고 주장하면 야 그 근거를 가져와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좀 달라졌는데 20세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전 세계 인류의 가치관이 변했잖아요. 세계관이. 예. 그런 것들에는 물론 우리가 근대되는 과정 속에서의 서양의 인문주의도 있었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세계를 다르게 인식하잖아요. 환경도 중요해지고 그래. 예, 그리고 전체가 세계가 하나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리고 생물학에서도 전체 일치가 되고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도 만들어졌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지구와 사람도 하나가 되겠다. 이게 환경과 생태잖아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류의 공멸도 느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 이후에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는 인간의 요새 갈등을 유발시키고 전쟁이 많아지고 사회 신분과 계급모습이 심각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성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AI 시대가 돌아오니까 이제 인간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데 돌파구를 찾아야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무조건 물적인 것, 거대한 것, 그다음 직선적인 것, 단선 문화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 문화도 이해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놓고 볼 때도 예전처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를 심각하게 하잖아요.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것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그런 용어를 비문명론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론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향했던 문화는 그냥 시빌리제이션이에요. 이건 근대사회 이후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양의 많은 사상들은 안티 시빌리제이션이에요. 반문명론이니까 환경, 생태,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뉴레프티즘에서 좀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테면 동성애 문제 등등등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나는 역사학자고 현실을 중요시 여기니까 우리가 지켜온 문명은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은 생존해야 된다. 그걸 전제로 하면서 그러나 문제점은 해결하자. 그래서 제가 non-civilization, 비문명론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것만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도 중요하고 편리한 생활도 중요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치지향적이고 선함을 추구해야 되고 이것이 인류를 다른 존재물과 차별화시킨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문명도 저는 비문명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정말 턱없이 모자라서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구나. 이걸 제가 찾은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배 방식, 관리 방식도 다른 거예요. 아까 이 오디세이 내내 얘기했잖아요. 센트럴라이즈, 중앙 집권화된 체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고조선도 고구려도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아니에요. 기존의 역사들과 차이점이 그거예요. 예. 다중 분산적인 체제예요. 그리고 각각 보유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면 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죠. 이유가 있었고 그걸 활용했던 거죠. 그다음 네.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이제 선생님처럼 반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배합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배합 비율론이에요. 속는 비율이 다른 거예요. 생존의 능력을 95를 잡고 10을 오는 사람. 우리가 졸부란 얘기 쉽게 하죠. 졸부 있잖아요. 졸부는 90이 생존 능력이고 10이 나머지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를테면 승려들이라든가 뭐 기독교 뭐 신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철학자들이라든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은 생통경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생존이 한 70 정도 되고 생활 20 정도 되고 10은 생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배합 비율론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존을 난 중요시 여겨요. 저는 굉장히 그 생존력을 중요시 여긴 사람이에요. 제가 이상주의자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네. 생존이 가장 중요하지만 생활도 중요하고 생존도 같이 지향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 문화의 특성이고 인류가 지향하는 것도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캐디온에서도 제가 눈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왜 아바타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보여주는 세계관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연과 합일도 있고 뭔가 영혼의 존재도 있고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타를 위해서 나의 개체의 존재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이잖아요. 어느 존재물이 남을 위해서 아니 자식을 위해서도 개체를 존재 안 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식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전체 불특정한 집단을 위해서 그런 분들도 희생하잖아요. 있죠. 아니 난파선에서 예. 우리가 여성부터 아이들부터 구조하고 자기 죽어가는 거 이게 인간이 이거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는 비교적 그런 걸 충실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아름답게 마무리해도 되는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정프로의 질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시맨이 그 누구도 침략하지 않고 그 어떤 뭐 오염도 시키지 않고 그 어떤 그 문명도 만들지 않았는데 그러나 자연에 어울려서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 저는 부시맨을 무시하지 말자. 그 말에는 매우 동의합니다. 중국의 문명이나 인도의 문명에 비해서 부시맨은 그 나라 그렇게 살아온 거지. 그 환경에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무시하지 말자는 건 알게 됐는데 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자연 친화적이라서 안 한 거야 라고 주장하려면 부시맨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 게 있으면 매우 존경할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렇죠. 네. 근데 부시맨이 그랬다는 증거는 아직은 제가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시맨은 개체적 인간이라는 건 소수 삶으로서는 성공한 삶이에요. 그러나 인류라는 종의 입장에서는 기여를 하지 못한 거죠. 제가 아까 일본 열도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아메리카 인디언이라든가 조몽인들은 그들끼리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자체 방어 능력을 갖지 못하면은 외부 세력에서 쉽게 절멸이 돼요. 그렇죠. 그랬었죠. 남미의 인도들도 피사로란 불과 얼마 안 돼 160명인가 멸망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존 능력을 절대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존재물에게 불변의 진리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은 생활의 편리란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치지향적인 면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그래서 아까 부시맨 예의 같은 경우는 그건 개체적 인간은 성공했지만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건 그 종교인들로 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른바 히틀러 빼고 징기스칸 보세요. 그 사람은 잔인한 살육자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엄청나게 인류 문화에 기여한 것이 있어요. 유라시아 해결 전체를 이해하게 되고 모든 다양한 종들을 포섭했고 문화를 수용해가지고 뭔가 꽃을 피웠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티무르도 로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필요해요.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자나 신앙이가 다른 점은 이런 현실, 그렇죠. 인간이 이런 존재를 어떻게 무시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해나가고 우리는 늘 그렇듯이 주변국과 싸웠을 때 방어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내부도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 방어하면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생존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를 지키면서도 편안하게 살면서도 우리 중국이라든가 북방에서 침략당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역사학자들과 다른 거예요. 무슨 우리가 침략이 있었다는 게 제 논리잖아요.
침략을 당한 적이 없었다. 거의 없었다는 거죠. 제가 누차겠지만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지 않은 게 거의 없는 거죠. 다른 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도 왔다 갔다. 그럼요. 다 점령당한 거잖아요. 피침의 역사고 식민의 역사죠. 반대로. 중앙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유럽 말할 것도 없잖아요. 원래 사람의 삶이 그런 건데 몇몇 소수 지역은 안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다. 지정학적으로 탁월한 거죠. 그렇지. 이런 것들도 그 지켜오면서 그리고 고구려가 있었을 때는 방어를 했잖아요. 세계 가장 큰 단일 전쟁은요. 인류 역사상 고구려 수나라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고구려 이겼잖아요. 제가 역사학자로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아, 그게 당대 최대의 전쟁이었어요? 아니, 인류 역사상 최대 전쟁. 100만 대군 종하지만 다 미사려구예요. 서양사도. 그런데 진짜 수나라는 114만 3,500명의 정병과 배달한 사람이 동원된 거예요. 진짜 100만이요. 그럼 다 편제가 다 있으니까. 어. 어디서 배를 뭐 만들고 배 이름까지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래도 과장이 다수 있을 수는 없겠지만 서류상으로는 적어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는 막아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위에도 고려 때도 거란의 침범을 막아냈잖아요. 임진왜란도 결국은 패퇴시켰잖아요. 이 몇 번의 전쟁 빼놓고 우리는 전쟁이 없었잖아요. 저는 몽골도 전쟁했다 보잖아요. 우리랑. 몽골 우리 전쟁한 적이 없어요. 왔다 갔지. 전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탁월한 지정학적 환경과 생태 환경도 있고 방어 시스템도 있고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지만 굴복하지 않는다. 언제 굴복했어요 우리가. 유만전이 멸망했지만 금방 도망가고 우리가 부흥했잖아요. 그게 우리 국민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게 그럼요. 우리의 프라이드이기도 그럼요.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남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19공동체니까 맞고 다니지는 대통령을 않되, 우습게 때리지는 하잖아요. 않는. 우리나라.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들이 있었고 뭐 누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보러 우리는 누가 하는 말이 있어요. 되게 무식하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학벌도 좋아요. 그 사람들 많이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무시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의식이 강하고 남이 잘난 거를 잘 수용 안 하려는 거죠. 그 가족 공동체라서 그래요. 그게? 식구 공동체라는 면도 있고요. 자의식이 강하고 때로는 이게 잘못하면 오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에게 못났다는 생각을 안 해요. 요즘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대대로 그랬다는 대대로 얘기예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사료를 예를 들었잖아요. 고구려도 보면 중국 세례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네. 아, 저 사람들은 네. 참 뻣뻣하고 교자, 교만하고 방자하다. 말투가 천하다.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네. 우리 굴복 안 해요. 네,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혹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큰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결국 유라시아를 정리 다 못 해드렸지만 뭐 저 중요한 건 지금 유라시아 역사가 아니라 우리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유라시아가 자체 알아야 돼요 앞으로. 그러나 우리와 어떤 연관성을 맺었고 우린 누구인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아까 질문하신 게 그럼 미래는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대충 말씀드렸어요. 우리 역사를 배우는 게 미래 어떤 가치를 갖느냐 그 질문이었어요. 제 책 제목에 미래라는 제목이 많이 들어가요. 고구려점 역사에서 미래로. 고구려는 우리의 미래다. 근데 미래한국가 뭐 이렇게 제가 역사학자로서 사관 이론 중에 하나가 역사학은 미래학이다예요. 역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미래 때문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돼요. 역사학자들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과거 것이 아니라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역사학이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런 식의 우리 민족의 문화, 역사 또 저의 해석은 미래 유효성이 크죠. 큰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정책 모델도 있고 광개토대 모델, 장우상 모델 그리고 장보고 모델 이거 다 책으로 나온 거예요. 소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상, 논리, 시대 정신은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는 많이 발표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 너무나 그늘이 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요. 잘 몰라요. 이거 깨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500년 이상 반도적 사고에 머물렀기 때문에 세계를 넓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세계가 글로벌리제이션 시대가 왔잖아요. 네. 용어 부적합하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거쳐가지고 인터넷 시대가 왔잖아요. 기호의 시대로 분류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여기에 걸맞는 사고를 가져야 돼요. 세계관이죠. 근데
우리의 유전 인자 속에서는 아직까지도 조선족 사고가 남아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보고 잘게 보고 경쟁이 심하고 안 되죠. 우리는 좀 넓게 봐야 돼요. 거시적으로. 지구 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는 우주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는 사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특히 1970년대 아니면 2000년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물적 욕구에만 매달려요.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물적 욕구가 중요하지만 정신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간과 다른 존재물과의 차이점이잖아요. 네. 한국 사회는 그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했을 때 반드시 인간은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교과서가 필요하잖아요. 배우려면 그때 그 교과서가 우리 역사, 특히 고대 역사 이런 거라는 거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우리 프로님도. 네, 네. 저는 우리의 자랑이 다른 거라고 새롭게 알았어요. 어디 가서 자랑할 때 나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자 이제 한국에서 오신 2% 좀 한국의 자랑을 설명해 주세요. 돌아가면서 자기 나라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자랑해야죠. 뭐 한글 얘기하고 김치 얘기하고 뭐 반도체 얘기하고 뭐 니들은 없지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얘기하면서도 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뭐 몽골인이 갖고 있는 말발굽 이런 거 잘 없고 각자 장점이야 다 있는데 그거 하나 있는 게 뭐 그렇게 자랑거리인가? 그냥 원래 그런 건가? 각자 하나씩 자랑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제 달라졌죠. 뭔가 좀 독특한 그게 있네요 우리나라가. 네. 이제 시작인 거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많아지길 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말로는 게 아니라 이미 저는 논문이나 책으로 발표했고 제가 유라시아 전시를 그만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상대 비교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네. 세계관을 바꾸자 이런 맞습니다. 거죠. 교수님 이제 다시 또 학교로 가셔야 되잖아요. 네, 저 지금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 날 6시부터 줌으로 강의를 하고 이제 돌아가요. 예. 사마르칸트의 학생들을 네, 가르치는 대학원생들을. 그리고 이제 오. 돌아가서 거기서 있다가 학기 끝나면 다시 돌아오죠. 네네네. 아유, 하여튼 사마르칸트에서 간절히 우리 또 교수님 기다리는 학생들, 맞아요. 예, 잘 좀 거기서는 참 어떻게 영어로 진행하세요? 뭘로 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하는데요. 네. 저는 한국어학과가 아니라 우리 대학은 거기 국립대학이에요, 주립대학인데 한국어학과가 없어요. 저희가 가르치는 고고학과예요. 네. 그러니까 고고학과 학생들이니까 당연히 영어로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이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네. 근데 제 영어 실력으로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나. 제가 어제가 며칠 전에 네. 중국 가서 사회과학원서 발표할 때 네. 제가 영어로 발표했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거기 온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다른 나라도 있지만 일본인도 있고 근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저같이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 발표해도 됐다. 하기야 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딸만 하더라는데 영어를 정말 잘해요. 네. 야, 정말 그 정도 됐으면 내가 세계를 휘어잡겠다. 학자로서. 근데 저는 조금 하는데 그래도 어렵지만 제가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사마르칸트에서는 무슨 과목이에요? 과목의 이름이 뭐예요? 학생들이 제가 고고학이기 때문에 고고학?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몇 가지 얘기를 자신 있게 한 거는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서아시아 지역의 중앙아시아 지역의 종교와 신앙 이를테면 그렇게. 토기 문화의 이해 네네네. 그리고 이제 실크로드죠. 이런 것들이니까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지역도 알아야 되고 네네. 동아시아도 소개해야 되고 또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네. 학자는 1차 생산자라는 게 제 기본 방침이에요. 남의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오늘 한 것도 남의 얘기가 많지만 제 얘기가 분량적으로 좀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학자로서 뭔가 새롭게 되니까 이론을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네네. 하고 우리 있어요. 배운 게 그동안 우리가 우리 민족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거, 뭐 그게 다 송두리째 다 바뀌어서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그런 걸로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게 이제 많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해보고 기준이 아주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곱씹어보고 새로운 기준도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내가 아는 지식을 한번 새로운 기준에 잘 적용도 한번 시켜보는 그런 교수님은 시간을 혹시 네. 우리나라 같은 야 니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하고 가치 있는 그런 결정들을 많이 했던 나라인 것처럼 다른 나라 중에 네. 뭐 로마처럼 유명한 그런 나라 훌륭한 나라 말고 네.
이거 여기 요 나라는 되게 독특하고 네. 연구해 볼 만해. 네. 할 만한 나라가 각자 뭐 저는 다 중앙아시아에 스토리도 있는 있지 뭐.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옛날 네. 나라들 있잖아요. 네. 우즈베키스탄 네,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고난의 역사는 우리는 편안한 역사고 거긴 고난의 역사예요. 진짜 고난. 그럼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왔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식구 공동체적인 성격을 띄우고 있어요. 그리고 친절하고 부지런해요. 네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에요. 우리, 그래서 우리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거고 아하. 저는 그보다는 더 오지로 들어가서 생활하고 싶은데 이제 그럴 기회를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제가 세계에다가 학자로서 알려야 돼요. 라닥처럼. 네네네. 거기서 이제 한번 나는 자연인이다 한번 또 찍으셔야죠. 네, 그렇죠. 예, 파미르고원에서 한번 그렇죠. 그렇죠. 이제 독수리 제가 잡아- 마지막 멘트 좀 할 수 있게 해주실래요? 아 네네네. 자 우리 교수님이 좀 해도 돼요? 네. 아니요. 야,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제일 훌륭한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기준이 다르니까 네. 다양했지만 우즈베키스탄을 왜냐하면은 뭐라 하는 건 되게 우리가 말하는 신선하네요. 라닥처럼 외부에 고립된처럼 또 부시맨처럼 자신들만의 집단이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류 역사 발전에 기여도 해야 되고 고난을 물리친 그것도 그들의 그 있었고. 경험이 인간에게 응축돼 가지고 인류의 역사적 유전자가 되잖아요. 네. 그게 부시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자꾸 네. 따져 물으려고 갖고 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부시맨 좋아하고요. 글도 쓴 적이 있어요. 네. 자 우리 윤명철 네. 교수님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주고 싶으신 말씀이 네. 이 제목이 유라시아 오디세이란 말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음. 근데 참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목이 예, 저는 우리 말도 좋은데 유라시아 오디세이니까 말 그대로 오디세이로구나, 방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지. 목적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유라시아 전체를 처음에는 이렇게 시간을 줄 줄은 몰랐어요. 근데 16회라는 정말 긴 시간을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제가 공중파에서 8회까지 12회까지 한 적이 있는데 16회는 처음이에요. 이 속에서 유라시아를 하나의 주제로 그러니까 유라시아 전체를 저로서는 굉장히 미진한 점이 많아요. 전문적이지 못하고 쭉 했지만 큰 틀 속에서는 전체를 훑으셔서 좋았고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시각의 변화만 일으켰다면 저로서는 만족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단 유라시아 세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니까 유라시아 세계의 연동성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그동안 배웠던 것과는 달리 제 말을 다 믿을 필요도 없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우리 문화와 우리 정체성을 찾은다면은 과거 조상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다하지만 그러네요.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삼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역사는 미래계란 제 명제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미 간 세대예요. 그러니까 두 분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뭐 아니죠. 제가 보기엔 젊어요. 갔어요. 흰 머리 나는 거 봐이 점프. 나도 흰 머리 하얘지고 내가 보면 있어. 풋풋한데 뭐 그리고 더 젊은 세대들이 네. 진짜 역사는 중요하거든요. 네. 모든 삶의 방법론 모델은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역사에서 모델을 삼아요.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미국까지도. 그런데 우리만 그동안 못 그래왔거든요. 예. 앞으로는 역사는 검증된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고 정책, 사업, 그다음에 예술을 창작한다면은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16회 동안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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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잘 다녀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또 배우면 되겠네. 그럼요.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